입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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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이제 설 지나고 보름 지나고 그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선거도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중생들한테는 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은 개인마다 개인의 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도 그 사람의 운명이 다르고 이 사람의 운명이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도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운명이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어왔던 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삶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지은 그 업의 모양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누군들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나도 잘 사는 집에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아무 탈 없이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좋고 그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보고 어쩌라 말이냐? 이제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럴 것 같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태어난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모를 선택하고 그 가정에 태어나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장 때문에 그런 부모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과거에 그 지은 업장 때문에 그런 부모한테 만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전생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한테 태어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부모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복을 못 지어가지고 선업을 많이 안 닦아서 그래서 그런 부모한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생에 공덕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은 다음 세에는 우리가 좋은 부모한테 좋은 가정에 태어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업의 그 업력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이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굴만 보고 잘못 선택을 해놓으면은 평생 고생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인물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넉넉하고 또 남편 같으면 좀 돈벌이 오는
재주가 조금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은 아주 넉넉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남자는 그 부인이 요리 솜씨 좋고 부지런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인품이 넉넉하고 돈 잘 벌여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가정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 선택해 놓으면 이혼하지 않는 한 평생 고생이다. 근데 그거 선택은 누가 했냐? 내가 해. 자기가 해. 자기가 해놓고 저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또 남 탓하면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탓하는 게 별로 없고 전부 다 남 탓입니다. 좀 잘못되면 이웃 탓, 나라 탓.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뭐냐? 내 탓이야. 그럼 이야기가 돌아가서 조금 전에 제가 공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업이란 뭐냐면요, 개인한테는 개인의 업인데 공업은 가치 지원 업장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비슷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된다.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국민성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성. 예를 들면 일본의 국민성, 중국의 국민성, 미국의 국민성, 다 국가마다 국민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살아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별 차이 있느냐? 뭐 그 사람이나 여 사람이나 비슷하지. 본성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습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교육의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저를 도와주는 그 보살님하고 이웃에 그 초대를 제가 갔습니다. 초대대가 갔는데 그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갔다 나오니까 그 나와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저를 보살펴주는 그 보살님이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갔다 오더만은 그런 말씀 하세요. 스님, 화장실을 쓰는 방법을 모르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니 무슨 소리냐고. 화장실은 뭐 한국 화장실이나 영국 화장실은 뭐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변기 이 덮개 있잖아요. 그게 덮여 있으면은 볼일을 보고 난데 그 덮개를 덮고 나와야 되고, 그게 열려 있으면은 그 열려 있는 걸 그냥 열어놓고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그 집에 가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거를 누가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집에 화장실을 어떻게 쓰라는 거 자녀들한테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어느 숙녀가 먼저, 여성분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라. 내가 아무리 좀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숙녀가 사용하고 난 뒤에는 어떤 용변을 봤을 줄 모르니까 10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그런 거 가르칩니까?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남들이 밥 먹는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필요하면 무조건 시간 관계 있으니까 전화하잖아. 근데 적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남이 밥 먹는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해라. 그것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그거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괜찮게 교육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은 원래 서민청이라고 하는 거는 상류청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상류청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은 밑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전 국토가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그런 예의를 지키면서 산다. 우린 전혀 그런 걸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하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습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어떠냐? 일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저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 안 하고 아주 친절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가식적이다. 속은 그 어떤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겉모양새만 이라사이마세 이러면서 아주 간이라도 빼둘 듯이 그래 친절하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친절하긴 한데 속과 겉이 달라.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한 달을 살 겁니까? 두 달을 살 겁니까? 상점에 들어가면은 그 상점에 1시간은 머뭅니까? 2시간은 머뭅니까? 여러분은 거기 가면은 그 물건 사고 백화점에 돌아다니봐야 한 2-3시간 길게 잡아도 그 정도죠. 그렇게 2-3시간 동안에 또는 우리가 밥 먹는 시간 1시간 정도 그 사람들이 내한테 친절한데 그 사람들 속이 어떻든지 그건 내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 사람 속마음 다르고 겉모양 다르고 그건 내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우리는 잠깐 사이에 백화점 구경하고 밥 먹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속이 시커먼 사람이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든지 그건 내하고 뭔 관계 있냐. 내한테 그 순간 친절하면은 그걸로 된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이웃에서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속과 끝이 다르다. 그건 문제됩니다. 그런데 내가 놀러 갔는데 내한테 잠깐 친절하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친절하면 철수로 친절할수록 좋은 거예요.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 아가씨가 내한테 정말 간이라도 빼줬을지 친절하다. 나쁩니까? 그 아가씨하고 내하고 평생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 순간 그거 가가지고 내한테 친절한데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내한테 아주 친절하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심성이 좀 나쁜 사람이다. 그럼 내가 갔는데 자기 본심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눈독이를 막 꺼내보면서 물건 살 것 같으면 친절하게 하고 안 살 것 같으면 막 불쾌하게 하고 그 사람 본심대로 했다. 우리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언제 볼 거라고. 근데 내한테 불친절하다. 기분 좀 나쁘죠? 이래도 그 사람들이 두 얼굴 가졌다고, 일본 사람 두 얼굴 가졌다고,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만 친절하고 속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욕할 필요 있습니까? 보는 건 잠깐인데. 친절할수록 우리는 좋은 거야. 기분 좋지. 여러분들 백화점 가가지고 아가씨들이 서빙 잘하면 잘할수록 기분 좋잖아. 근데 우리가 어느 시장에 갔는데 사람은 사람과 말하는 많은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좀 나쁘죠. 근데 그
그 사람은 그거 본성대로 하는 거거든. 그럼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식대로 하자면. 그런데 당하는 우리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어릴 때 교육이 그래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게 일본 사람이 첫째 배우는 그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걸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를 듣고 또 전체 일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들이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뭐냐? 그걸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전체가 그런 식으로 삶을 꾸려간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본인에 비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도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만 큰 소리로 전화하고 지나다니면서 부딪혀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본성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큽니다. 한국 사람보다 목소리 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국 사람.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내려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싸우는 줄 알았다. 특히 조선 팔도 가운데 경상도 사람 목소리 제일 큽니다. 근데 그 경상도 사람보다 목소리 더 큰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거기 우리는 사람 두세 사람이 싸우는 줄 알아요. 그는 때로 싸우는 줄 압니다.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교육의 문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말소리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조용조용합니다. 우리가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영국, 프랑스 사람들 아주 목소리가 낮게 대화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도 교육받습니다. 목소리 낮추고 조곤조곤하게 대화를 해라. 근데 우리는 그 교육 잘 아시겠죠? 목소리 큰 사람 이기니까 목소리 크게 키워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다닐만 합니다. 그럼 중국 가면 기막고 다녀요. 너무 시끄러워요. 택시 기사한테도 과음을 질러야 대화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거 알아보려면 돈이 많아서, 그 국가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의 모습, 수준, 이걸 보고 그게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BTS가 잘 나가고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야, 우리 국력이 이 정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국인한테 물어보면은 한국의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한류 드라마, 그게 한국의 문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 문화는 없다는 거죠. 당장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도 그 방영했던 그런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거. 그게 무슨 고급 문화가 있냐? 고급 문화 없습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노래라고 하는 거는 유행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그 영국 동네에 홀란드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원을 가면은 교토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교토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교토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그건 일본이 교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공원에 가보면은 공원의 모양이 일본 정원을 딱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가 흐르고 일본식 다리가 놓여져 있고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식 습등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꽃이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 그런 교토의 정원에 온 듯한 느낌이 저는 그런 정원이죠. 근데 거기 밖에 팻말이 하나 붙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정원은 런던의 그 여기 공원과 교토시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교토에서 정원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린 거다. 선물을 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이 영국 시민한테 그 정원을, 일본식 정원을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꾸어진 그 정원에 런던 시민들이 와서 산책하고 어린애 데리고 와서 거기 앞에서 노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은 저 정원을 보면서 일본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참 영국식 정원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딱 보면은 뭐 이런 정원이 있어 이렇게 놀랄 거잖아요. 두 번째 보면은 정말 아름답구나. 도대체 일본 사람들의 정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하게 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 이런 정원의 문화가 일본에서는 50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됐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냐? 고급 문화. 그런데 그런 정원이 영국이 하나뿐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곳곳에 웬만한 큰 공원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이 선물을 해가지고 일본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일본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 일본 사람들이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데 각 나라의 괜찮은 그 공원에는 다 일본 정원 하나씩 기증을 했더라. 그렇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투표를 하면은 어느 쪽이 호의를 느끼느냐? 당연히 일본이죠.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때 처음에 계획은 뭐냐면은 교토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려는 거예요. 그건 왜? 교토야말로 일본 1000년 동안에 왕이 살던, 일본 천황이 살던 도시고, 그리고 일본의 천년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곳이거든. 그러니까 절망하더라도 교토 시내에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500년 이상 된 상점이 무려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게 교토인데 거기에 원자폭탄 한 방 떠뜨리면 일본 사람들이 꼼짝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터뜨리려고 딱 계획했는데
전 세계 학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일본에 터뜨리기는 터뜨리는데 이 교토만은 안 된다. 왜? 인류의 중요한 문화재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교토만은 안 된다. 딴 데 터뜨리라.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교토에 폭탄 안 떨어뜨릴 결정을.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서로 주장을 해가지고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리지 않는 그런 그 교토에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지금 그 교토는 없습니다. 1000개가 넘는 사찰 문화재들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반대했냐? 그 일본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다. 만약에 수도 한복판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에 원자폭탄 터뜨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반대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경주에 그러면 터뜨리냐? 경주에가 문화재, 불국사 석굴암 별로 없습니다. 첨성대. 아파트만 절묘하죠. 일본 교토처럼 1000개가 넘는 절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주는. 500년 된 노포들이 300~400개씩 모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폭탄 터뜨린다고 해서 누가 뭐 세계 학자들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원자폭탄 터뜨린다고 BTS 죽는다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관계없는 거죠. 가수 몇 명 죽는 건데.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공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나라에서 사람끼리 서로가 예의 지키면서 잘 사는 이런 나라, 반목하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 만들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공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한국 사람은 원래 그래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새로운 공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라도, 경상도 나뉘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눠지고. 옛날에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1970년, 60년, 70년도 견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자들 보고 부러워는 하지만은, 에이, 그 사람들 뭐 빼뜨려가지고 우리들이, 시민들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뭘 잘해가지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사명만족했죠. 근데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빼뜨려가 우리가 서민들 다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래. 부자들 그거 빼뜨려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갈라치기, 편가르기. 우리는 지금 모든 사회에서 남자, 여자도 편가르기가 돼.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페미니즘이 한국에서 왜 유명합니까? 페미니즘. 미국에 옛날에 한때 있어가 지금은 페미니즘 미국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페미니즘, 여자들이 남자 혐오하는 그런 게 지금 이제 한참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생겨가지고 남자들 편가르기 했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라가 이런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게 뭐냐. 마음이 그냥 어릴 때부터 순수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이제 공업, 좋은 공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럽의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첨단 이 문명들, 이런 거를 우리는 기준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 반대하고 일본 반대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미국 보내서 공부시키고 자기네를 욕하면서도 그 나라 보내는 거. 왜? 그 나라 사람 잘 사니까. 자기네들도 알아요. 욕은 하면서도 내 자식만은 좋은 교육받고 좋은 잘 사는 데 보내고 싶은 그게 인간의 근본 마음이거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경험은 안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업은 중요하다. 우리가 불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할 때 깨달음을 주창하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자면서 그렇게 불교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보시가 우리한테 좋은 공덕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으면서 불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성불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부처 됩시다. 그랬는데 부처가 어떤 분이냐?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부처님은 인격이 원만한 분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위대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분이 우리가 역대 큰 스님들도 깨달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분들하고 내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별 관계 없습니다. 그 깨달은 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해서 위대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원만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불교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그분이 수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가까운 분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역사의 위인이다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세종대왕이고 한 분은 이수신입니다. 근데 이수신은 과학이나 문화로 유명한 분이고 이수신 장군은 외적 얼굴을 친 그런 분으로 그래서 나라를 구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인격은 누가 훌륭했을까요? 이수신 장군이 더 훌륭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쓴 그 인품을 알 수 있는 글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걸로 임진장초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그분의 인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분을 죄를 주어가지고 그 장군이었던 사람을 강정을 시켜가지고 일반 그 군의로 병졸로 만들어가지고 수모를 줬죠. 그리고 끔찍한 죽음에 갈 때까지 다다른 그런 끔찍한 고문을 했죠. 그리고 500척이 넘는 배를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바다 안에 전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상시키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남은 배가 12척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명량에서 싸웠죠. 또 그 1000석이 넘는 그 쌀 불량미를 갖다가 원균이 그냥 다 없애버렸죠.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그 핍박 속에 몰아넣었던 그 선조 임금을 원망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을 당할수록 선조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난중 일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거리에서 백성을 만나면, 노인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품이 정말로 뛰어났던 분이에요. 저는 우리 자라나 어린이들한테 이수신 장군에 대한 그런 인품,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분처럼 뛰어난 인품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흠이 별로 없는 분. 왜냐면은 그분은 이미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남긴 그 기록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에 대한 인품이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 두 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인품과 커서 그 자라온 환경이 있는 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분에 대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분이 걸어간 길을 교육을 시키지 않나? 단지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 인품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좋은 교육 자료가 있는데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과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업을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자녀들한테 밀어주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십시오. 부처님이 어떤 인품을 지닌 분이고, 또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이수신 장군한테 어떤 분, 요즘은 유튜브 틀면 다 나옵니다. 공부하셔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여러분 몫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